풍력 분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풍력 분야는 이제 품목 지정 3개가 이번에 나가게 되고요. 품목 지정 3개가 되고 3개 모두 이제 혁신 제품형 과제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기반이 되는 과제이고 당연히 기술 3년도 전략 방향은 부품 국산화로 해서 이제 기술 장벽이 높은 풍력 부품의 국산화 지원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른 부품들은 다 한 번씩은 부품 국산화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제품까지 나왔고 이게 과연 잘 팔리냐 안 팔리냐는 이제 차지하고서라도 제품 개발은 됐는데 중에 한 가지 안 된 게 바로 메인 베어링입니다. 이거는 워낙에 기술 장벽이 높다 보니까 아예 제품 개발 시도 자체를 못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최초로 시도를 하려고. 두 번째는 이제 부의식 풍력입니다. 미래 시장 선도형 부의식 풍력 개념 개발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부의식 풍력 적이 없죠. 그런데 유럽에서는 이미 이제 3개의 상업용 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 그 유럽에 있는 것처럼 비슷한 타입의 쓸 것인가 하면은 우리는 그것보다 좀 늦으니까 아예 새로운 타입의 부유체를 이번에 좀 만들어 보자라는 것입니다. 뭐 대표적인 예가 유럽에서 뭐 윈드플롯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네모나게 생겨서 가운데 이제 그 수조를 놓아서 그게 댐핑 역할을 하죠. 그런 거 이제 보시면은 그런 게 모형은 되겠지만 실규모로 되겠어 싶은데 실제 실규모가 있습니다. 또는 테트라스파 같은 타입을 보시면은 이게 과연 물에 과연 떠 있을 수 있는 건가 싶은데 이미 이제 유럽에서는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새로운 타입의 부유체를 만들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프로토타입까지 만들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단 이 과제에서는 수조 시험까지 하고 ARP 인증 받는 것까지 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단지 개발 및 운영에서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필요기술 국산화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나가는 과제는 해상변전소의 설계기술 개발입니다. 이건 이제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해상변전소를 제작은 하고 그 다음에 뭐 설치 시공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설계는 아직도 유럽에서 사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설계 기술을 국산화하자라는 내용이. 그래서 신규 지원 대상 과제 목록은 1번, 2번, 3번이 되고 자세한 것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과제는 보이시죠? 1번 과제는項目명은 경제성이 향상된 의식 풍력 하부 구조물 설계 기술 개발입니다. PRL은 2단계에서 5단계. 그러니까 수조 시험하고 ARP 인증 받는 것까지 하는 과제입니다. 이런 필요성은 지금 유럽에서는 3개의 부의식 풍력 발전 단지, 상업용 단지가 있고 그 외에도 뭐 일본에서도 파일럿 프로젝트가 있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시작은 해야 되는데 사실 있긴 있죠. 8메가와트 부의식 풍력 실증 사업을 지금 애기평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부유체 타입들은 다 잘 아는 53 타입 또는 54 타입들입니다. 이렇게 또 어느 정도 표준화되고 정형화된 타입들입니다. 근데 이 과제에서 하고 싶어 하는 거는 그거 말고 또 새로운 타입의 를 개발을 해서 거기에서 경제성을 더 많이 향상을 시키자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래 이제 이번 품목 정의의 최종 목표는 경제성이 향상된 부의식 풍력 하부 구조물 설계 기술 개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5메가와트 이상급 하부 구조물 설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혁신적인 부유식 해상 풍력 하부 구조물 제시가 됩니다. 먼저 위에 있는 하부 구조물 설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이제 15메가와트 이상이고 15메가와트로 설정을 한 것은 현재 나와 있는 풍력 발전기 중에서 이제 가장 큰 15메가와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거 더하기 이 부유체를 설계를 하려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터빈 사양이 있어야 되는데 마침 IEA에서 15메가와트 레퍼런스 터빈 데이터를 오픈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상세화된 설계 기준서를 개발한다. 그 다음은 현존하는 국내의 하부구조 대비 BOP 및 유지보수 비용이 혁신적으로 절감 가능한 하부구조의 기본 설계도서, 구조 설계도서, 설치 설계도서, 유지보수 설계도서, 개발 설계 기술 IP 확보. 그 다음은 설계 수명 50년입니다.
지금 보면은 풍력 발전기 육상은 설계가 수명이 20년이고 해상은 25년인데 이거는 왜 50년이나 하는가 하면은 부유체는 이제 다른 터빈보다는 훨씬 이제 수명이 길 수가 있기 때문에 25년짜리 수명을 생각하면은 25년 두 번 리퍼링까지 해서 할 수 있도록 일단은 개념에서 이제 50년으로 잡기도 했고, 또는 보통의 이제 DLC가 50년 극한하중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고려해서 설계 수명을 50년. 그렇게 해서 가장 이제 도미넌트가 된 로드 케이스에서 DLP를 개발하고 거기에 하부 구조물을 설계 절차를 개발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대상 해역. 대상 해역을 이제 임의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대상 해역의 데이터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설치 해역에 대한 대륙의 앵커링 설계안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대상 해역을 뭐 제주 앞바다 하셔도 되고 산 앞바다 하셔도 되고 각각의 컨소에서 우리는 앞으로 이쪽 해역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것을 임의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IEC 61400 기준에서 정확히 이제 IEC 610-3-2번입니다. VLS, FLS, ALS 이런 거는 칸 한계 상태 아니면 피로 한계 상태 또는 상 한계 상태 이런 거에 상응하는 상세화된 하부 DLC 제시하고 통합 하중 해석을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혁신적인 부유식 해상 풍력 하부 구조물 제시가 있는데 다양한 차별성들을 제시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부 구조 형식, 지금은 뭐 보통 세 개의 커다란 실린더가 있다가 하면 이거 실린더를 뭐 아주 많이 늘린다든지 아니면 한 개의 실린더를 한다든지 뭔가 이제 다양한 타입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하부 구조 재료 현재는 다 스틸이죠. 근데 스틸을 적으로 많이 알려진 게 이제 콘크리트인데 그런 식으로 다양한 재료를 쓰는 방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상용식 풍력 발전단지에 이용되는 타입과 구조 재료 등에서 차별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새로운 타입의 부유체를 하실 때 인장각형을 제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장각형 같은 경우는 인장각형 자체로 혁신성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인장각형 과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블루스텐의 뭐 텔라스타하고는 뭐 이러이러한 게 좀 다르게 혁신성으로 만들었다 뭐 등 이런 식의 혁신성을 추가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경제성 향상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유체 거동 안정성 향상, 어민 등의 주민 수용성 향상, 해양 환경 보존, 사고 위험 저감, 유지 보수 용이성 향상 효과가 있으면 더 우수한 기술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경제성 향상이지만은 이게 좀 평가하기가 어렵다라고 할 때는 그 외에 있는 그런 부수적인 요소도 평가 기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부유체 경제성 분석입니다. 기존의 유사 타입과 비교한 구체적인 경제성 분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부유체 무게라든지 제작 비용이라든지 재료비, 설치비, 유지보수 비용 등 이런 것들을 이제 기존의 타입하고 우리 타입하고는 뭐가 어떻게 다르다라는 것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가장 편한 건 이제 뭐 부유체 무게가 가벼워졌다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고, 또는 기존에 뭐 스틸로 했는데 콘크리트로 했다면 이거는 거꾸로 이제 무게가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대신에 콘크리트 가격이 더 싸니까 비용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것도 이제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과제가 종료될 때 제시를 하시는 겁니다. 과제가 시작할 때 제시하는 것이는 다시 말씀. 그리고 신뢰성 검증 및 AIP 인증입니다. 이건 이제 수조 시험하고 인증받는 것을 해서 상하부 구조 및 계류계에 대한 수조 시험을 통한 상하부 시스템의 구조 운동 성능 검증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조 시험을 하시면은 우리는 이제 부유체에 집중을 해서 하고 싶은데 위에 터빈까지 또 모형을 만들어야 되고 또 여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할 수가 있으니까 터빈은 하중을 모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대비가 가능합니다. 이런 거에 관해서는 이제 수조 시험을 이미 해봤던 그런 기관들은 알 수가 있을 텐데 주로 펜을 이용을 해서 거꾸로 발전기에 가해진 하중을 이제 모사해서 비용을. 그리고 개발된 하부 구조의 설계 도서 및 수용성 설비 설계 도서. 이거는 이제 하부 구조물 더하기 뭐 앵커링 아니면은 계류선 뭐 이런 것들을 함께 의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AIP 인증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AIP 인증 기관은 본 과제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이제 성급 회사에서 받으시죠. 다음 동그라미는 이제 개발위험 극복 방안입니다. 15메가와트 이상 터빈을 탑재할 수 있는 하부 구조물을 개발하기 위해서 터빈사로부터 터빈 제원을 제공받거나 예를 들어 에스타스든 양이라든지 이런 데서 제공을 받거나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 데이터의 개량 등을 통하여 확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IA 윈트태스크 37번에서 만든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NRL 홈페이지 가시면은 PDF 파일로도 올라가 있고 또는 GitHub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포크2 파일도 올라가 있고 아니면 오픈패스트 파일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설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전관리 사항은 해당이 없고 시험 기간과 추진 체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36개월 이내이고 1차 년도는 6억 원 내외 총 35억 원 이내입니다. 주관 기관은 기업인데 중소 중견기업의 참여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본 과제는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 2개 컨소시엄까지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1개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 평가 시에 제안하는 기술과 관련된 수행 기간의 현 보유 기술을 상세히 제시해야 합니다. 이거는 신규 과제의 지원은 기보유 기술이 아닌 부분으로 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과제를 내보내기 전에 이제 기술 소유 조사서를 받고 또 설명을 들었을 때는 몇몇 기관은 이미 관련된 기술을 상당히 진척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미 했던 기술을 여기서 다시 하겠다라고 쓰시지 마시고 그런 경우는 이제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이제 추가로 들어가게 되니까 기존 거 말고 새로 하시는 것만 여기 담아주시면 과제를 평가할 때 대안기술의 개략적인 경제성 효과를 제시해야 됩니다. 사실 정확한 경제성 평가는 나중에 설계가 다 나오고 그때야 나오겠죠. 하지만 처음에 이제 과제 선정을 할 때 선정평가위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컨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게 더 가능성이 있는가 할 때 이제 거기에 이제 지표가 될 수 있도록 경제성 효과를 대략적으로는 제시. 이상으로 첫 번째 과제 발표를 마치고 두 번째 과제는 메인 베어링 개발 과제. 품목명은 4메가와트 플러스급 풍력 발전기용 메인 베어링 개발입니다. 이런 필요성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피치 베어링, 요 베어링 이런 것도 이제 생산도 하고 해외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피치 요 베어링은 사실 그런데 메인 베어링은 아직껏 유럽의 소수 기업이 과점을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만큼 이제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인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한번 3메가와트급 개발을 한 적은 있는데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새로 개발을 하기는 하는데 생각해 보면 지금 뭐 세계에서 지금 10메가 이상급 개발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걸 개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그렇게 개발하면은 안 써집니다. 해상 풍력은 훨씬 더 높은 신뢰성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해상 풍력 시장이 아니라 해상 풍력 시장에 나가서 판매를 하고 거기서 트랙 레코드를 쌓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의 제품은 해상 풍력에서도 써볼까 하는 것이 이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해상 풍력용으로 해서 4메가와트급, 4메가와트 이상이면 됩니다. 메인 베어링 개발하는 과제를 내보냅니다. 목적입니다. 최종 목표는 4메가와트 플러스급 풍력 발전기 메인 베어링 설계 및 제조 기술. 연구 내용은 이제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4메가와트 플러스급 풍력 발전기 메인 베어링 설계 기술 개발이고 두 번째가 제조 기술 개발, 세 번째가 인증. 먼저 설계 기술 개발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관련된 내용은 이제 베어링 관련된 기업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빨리빨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력 터빈 설계 하중에 기반한 베어링 설계 기술, 메인 베어링 동적 정적 하중에 따른 접촉부의 응력 해석, 레이스웨이와 전동체의 접촉부 필요를 고려한 수명 계산 기술 개발, 베어링 접촉부 산성 유체 윤활 해석 및 접촉면 형상 개선, 스틸 윤활 장치 등과 부품 설계 기술. 이렇게 해서 설계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는 제조를 직접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조 관련된 기술로는 메인 베어링의 내구성 향상을 위한 원소재 합금 설계 및 제조 기술 개발, 구름 접촉부 수명 증대를 위한 재료의 피로 특성 향상 및 평가 기술, 대형 구조체 정밀 가공을 위한
가공 장비 구축 및 가공 정밀도 향상을 위한 가공 절차 및 시구 개발, 대형 베어링 정밀 조립 및 측정 기술 개발,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형 메인 베어링 제품 제작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풍력 발전 기용 메인 베어링 인증. 여기서 말하는 인증은 설계 평가, 제조 평가, 시험 평가 이렇게 세 가지를 합쳐서.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가 되는 거 이제 시험 평가가 될 텐데, 이 시험 평가는 만일 수요 기업 내에 시험 설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수요 기업에서 하시면 되고,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수요 기업에서 지정한 제3기관에서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한 수요 기업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다음 페이지. 개발 위험 극복 방안에 제품 개발 후 수요가 불확실한데, 그래서 과제 평가 시에 구매 예상 기업, 요 구매 예상 기업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요 기업과 동일합니다. 구매 예상 기업의 구매 의향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매 예상 기업은 국내외, 그러니까 국내 기업이 돼도 되고 해외 기업이 돼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풍력 발전 시스템 제작사가 되어야겠습니다. 매연 베어링을 사주는 회사는 제작사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지원 기간과 추진 체계입니다. 기간은 48개월 이내이고 1차 년도는 20억, 총 80억 이내입니다. 주관 기간은 기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 납부 기술료는 징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과제를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이제 해상 변전소 과제입니다. 총명은 해상 풍력 발전 단지용 고정식 해상 변전소. 무유식은 여기서 대상. 고정식 해상 변전소 기본 설계 및 상세 설계 기술 개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한 해상 변전소는 변전소 안에 들어가는 그 전장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전장품 그 외에 이제 뭐 소화 장비, 뭐 안전 장비, 그다음 하부 구조물 등등 전체를 다 합니다. 1번 지원 필요성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해상 변전소 구조물에 설치하고 시공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설계 기술은 아직도 해외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설계 기술 확보를 위해서 피드 기반 설계 기술력 내재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번 품목 정의입니다. 최종 목표는 해상 변전소 기본 설계 및 상세 설계 기술 개발입니다. 연구 내용으로는 첫 번째, 해상 풍력 개발 후보지 대상 해상 변전소의 기본 설계입니다. 그래서 개통 해석을 통해 국내 개통과 연계가 가능한 수준의 해상 변전소 설계 기술을 개발합니다. 국내 개통에서 요구하는 주파수 범위, 그다음에 전압 범위 등등. 다음으로는 이제 프리피드 개념 설계. 개념 설계 단계에서 해양 및 전기 사양 기술을 고려한 선급 승인을 획득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대상 해역을 이제 임의로 지정을 하시고, 대상 해역에서의 해양 환경, 설치 시공 비용 절감 등을 고려한 상부 구조와 기초 구조물 형식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기본 설계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상세 설계입니다. 그래서 해상 풍력 개발 후보지 대상으로 해상 변전소의 상세 설계 및 등 획득입니다. 대상 해역에 해양 환경, 데크, 손해 설비, 보호 개전, 피해 설비 등을 반영한 상세 설계를 실시하고, 프로세스, 전기, 개장, 통신, 안전, 건축, 구조, 배관, 기계, 공조 많죠. 이런 것들의 전 과정의 상세 설계 도면 및 문서와 3D 모델링을 제작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상세 설계 인증을 획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프리피드에서는 성급 인증, AIP 인증을 받고, 상세 설계에서는 추가로 인증을 또 받으셔야 된다. 그럼 뭐 이렇게 두 개나 받나 하면은, 어떤 해상 특정 지역에 해당되는 해상 변전소에는 상세 설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지역에 만들어지는 차례 이제 응모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 이 AIP 인증은 나중에 이제 다른 바다에 해상 변전소를 지어지고 또는 이제 수출을 하시거나 이럴 때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육상 원격 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 설계입니다. 이거는 해상 변전소 안에 이제 모니터링 하우스를 넣을 수도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이걸 이제 넣을지 말지는 이제 각자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것과 별개로 현장에서 원격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해상 변전소 설비의 원격 제어 및 모니터링 기능 적용 설계가 되겠습니다.
3번 지원기간과 추진 체계입니다. 기간은 36개월, 1차 연도는 10억 원, 총 정부 지원비는 33억 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주관은 기업, 정부 기술료는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과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